배우자 의심하기, 즉 의부증이나 의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그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 이제 죽도록 고생하다 이제 살만하니까 병들어 죽는다. 이제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돌볼 겨를 없이, 돌아다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오로지 이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요즘에는 100세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밀쳐두었던 많은 것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상한 이제 질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서양에서 유학할 시절에는 병원에 갔을 때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생기면은 그 의사가 정말 배우자가 낫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이 일반인들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 의사가 잘 안 낫는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뭘 모르고 순진하게 낫기를 바라지 말고, 남편이나 배우자를,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견디든지, 아니면은 뭐 이혼하라 소리야 못하지만 이혼하든지 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줄 정도로 이게 잘 안 낫는 병이에요. 저에게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바람 피운다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슨 놈의 바람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부인이 크고, 그래 애들마저도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애들이 그 다 아버지 편을 드는데도 이 부인이 니들이 뭘 아느냐고 막 펄펄 뛰고, 그렇게 하다 이제 대판 싸우고 이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는데 내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 아내를 찾아오느라고 또 죽을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난리를 치고 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이 아내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출발해서 이제 그동안 아들, 딸 잘 키우고 이 정도 살만한데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막 남편의 비리를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그렇게 의심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라, 증거. 근데 이 부인은 이렇게 확실한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 하는데 이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인을 이제 살살 다독였어요. 응? 자, 당신이 너무 괴롭다. 괴로우니까 좀 약을 드셔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펄펄 뛰는 거예요. 바람은 남편이 피우는데 왜 내가 약을 먹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제 앞에서 막 싸우는데 이게 답이 없지요. 답이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자, 이게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약도 안 드시겠다 그러고, 이 남편에 대해 정말 불신, 의심은 이제 끊이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냥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내가 마음이 편하면은 그런 게 조금 가라앉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런 게 더 이 성해지는 거니까 이 아내를 잘 다독이십시오. 그냥 그러고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뭐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그러다가는 이게 강제 입원을 시킬 것 같더라고요. 참 뒷맛이 씁쓸했었습니다. 응?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이제 요번에는 이 의처증을 보이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자기 아내가 바람을 그렇게 한 남자도 아니고 여러 남자를 그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피우는데 이 애들 엄마니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데리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환장하겠다면서 무슨 좋은 방법을 일러달라래요. 좋은 방법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자분이 하도 점잖게 얘기를 해서 이 남자분이 정말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멀쩡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한두 남자도 아니고 여러 남자랑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 아무래도 수상쩍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보수적인 사회라 그럴까, 이 남자가 이제 조금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인지 남자들이 바람을 피울 경우 여자들이 많이 속상해도 여자들이 좀 그거를 참아주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울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러면 이 참지를 않아요. 이혼을 하고 말지. 그런데 이제 이 남자분은 아내가 여러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데도 자기는 그 어떻게든지 아내를 다독여서 데리고 살 궁리를 하니까 뭔가 조금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지요. 그래, 처음 남자랑은 어떻게 바람 피웠고 어떻게 발견을 하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그게 영 자기 식대로의 편집이지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게 어성프레한 심적으로 이제 의심이 간다는 얘기. 그게 정황상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렇다. 이런 식이지 확실한 근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상담자이지만 당신 이야기를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고 당신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의처증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좀 당황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약을 들어라. 약을 들어라. 병원에를 가서 약 처방을 받으십시오 했는데 이 남자분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약을 들기 싫으면은 이혼을 해라. 이혼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부증이나 의처증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치가 떨린다고 하면서도 이혼을 안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로서는 정말 미칠 지경이죠.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자, 그렇게 이혼을 안 하는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약을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 중에서도 상당히 이 처치곤란한 병이다.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해요. 이 정신 건강에서 이게 이제 건강한 정도를 이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일반인들 수준에서 좀 떨어질 경우 우리가 신경증이라 그러거든요. 노이로제. 그리고 그보다 더 떨어졌을 때는 이제 정신병, 사이코시스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사이코시스에 포함되는 병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현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망상장애, 그러고 이제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병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신병에 속하는 거는 노이로제에서 더 악화되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나 조울증 같은 것들은 이게 아예 범주가 노이로제 범주가 아니라 사이코시스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서 아주 집중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의처증이나 위부증은 이런 정신병에 속하는 이제 일종의 정신병에서도 망상장애 내에서의 질투형에 속하는 것들 참 치료가 어려운 건 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 배우자가 그런 질병에 걸렸다고 무조건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잘 이혼도 안 되고 잘 낫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터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각별히 그런 것들이 도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이지 예측 불허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병마를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어떠한 불행이 어떤 순간에 우리를 덮쳐올지 모르는 게 인생 같아요. 근데 부디 이런 것들을 잘 방지하시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게 닥쳐오시면은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독이고 감내하고 살 건가 이거를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그래 품고 살자 품고 살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품는 만큼 상대방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근데 내가 막 괴롭다 그러면은 상대방들도 더 불안하니까 더 펄펄 그런 기운을 맞이한다는 걸 아시고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은 아주 잘 감내하시는 식으로 중심을 잡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을 그래 하고 자꾸 쓰다듬고 가시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좀 묵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